이재용 판결 전해들은 박근혜 미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암묵적 청탁에 대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5가지 혐의를 받아왔죠. 5가지 혐의를 전부 인정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전부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한 내용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5가지 혐의를 다 인정을 했는데 네. 뇌물공여 부분은 이제 미르재단, 케이스포재단 부분은 이제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됐고요. 그 승마 지원, 그러니까 독일의 승마 지원한 부분하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대략 80억 원 정도 이상은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봤고, 뇌물공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횡령,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부적절한 돈이죠. 부적절한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뺏어 줬으면 그건 이제 패키지로 거의 횡령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특가법상 횡령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국외재산 도피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로 보냈잖아요. 돈을 보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독일 보낸 게 79억인데 그중에 72억이 뇌물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72억이 다 국외재산 도피가 인정이 됐으면 최저형량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만 36억만 이건 인정을 했어요. 국외재산 도피로. 그래서 50억 이하기 때문에 이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안 된 거고요. 아, 50억이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다르군요. 네,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했던 말 세탁 있죠. 이게 왜 대외적으로 문제되니까 이거 말을 소유권이랑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해서 교체하는 작업. 그게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것.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하는 법률 위반도 해당이 됐고 네.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국회에서 발언이 결국 이제 위증죄까지 인정이 돼서 5가지 혐의는 다 인정이 됐는데 이제 5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됐을 때 내릴 수 있는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네. 이제 판사 입장에서 한 번을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저 2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나머지 삼성임원 4명의 형량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5년에서 조금씩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최저형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도 어쨌건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주범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징역 5년이 선고가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소국장님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당시 이제 선고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립밤을 바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걸까요? 예, 저는 예상했다라고 봅니다. 그 전날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한 그 대기업의 이른바 대관 책임자랑 저녁을 먹었는데 그날 이미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걸 보고 또 그 전에 다른 데서도 보니까 상당히 일종의 패닉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전달을 좀 받았겠죠. 네. 그렇게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어쨌건 세계적인 기업의 어떤 총수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충격을 받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게 또 타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굉장히 무죄를 날 것으로 이제 변호인단이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금 이미 항소를 하겠다고 확실히 밝혔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꼭 불리하다라고만 볼 것은 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대응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민 변호사,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묵적 청탁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한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뭘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부탁을 가지고 만났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마음속으로 이 원했던 것을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청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그날 주식시장이요. 시작할 때 개별 청탁 없다, 개별 청탁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거는 개별적인 청탁, 명시적인 청탁은 이런 뇌물범죄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안종범석의 수첩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증거로밖에 활용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명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묵시적 청탁의 의미가 뭐냐면 박 전 대통령도 지금 삼성의 현안이 경영권 승계
그리고 지금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움직였던 게 나왔잖아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고 거기다 이번에 캐비넷 문건에서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경제수석이나 해야 될 그 삼성과의 합병 관련된 그런 문서들을 만든 거 네.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명확하게 진짜 청탁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다 모아보면 이 정도면 청탁한 걸로 볼 수 있다. 이게 무기적 청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생각 속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사한테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답답한 듯이 가슴을 손으로 쳤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유리, 분리를 둘 다 느낀 것 같아요.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불리하다고 느낀 거는 지금 유죄로 확정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최순실과 정유라를 도와준 것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러면서도 무죄로 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무죄로 받은 부분은 K 미르스포츠 재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K 미르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이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은 죄를 좀 감경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K 미르스포츠 재단이 특검 입장에서 저것도 사실은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재판부가 저걸 뇌물로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통치 행위였고 업무상에 했던 일로만 봤다는 거죠. 물론 강요죄는 저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돈을 내라고 했던 부분에서 강요죄는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를 벗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아마 약간의 미소를 띤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빠져도 뇌물을 받는 쪽, 그러니까 뇌물 준 쪽 말고 받는 쪽은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80억 이상의 뇌물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빠진다는 건 거의 사실 의미도 없는 거라고 일단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5년이 나온 게 또 일각에서 또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낮은 형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강요된 뇌물이라는 표현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좀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올라갑니다. 네. 죄질이 더한 좋죠. 강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걸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미소를 지었다기보다 그거는 어찌 보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미소가 아니었나.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강요된 뇌물, 결국 이 수동적 뇌물, 뭐 이런 단어가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삼성 측의 경우에도 이 뭔가 청탁할 게 있어서 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고 그거를 유죄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떤 재단, K재단, 미르재단에 출연을 했을 때 뭔가 마음속에 뭔가 바라고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일단 삼성 측에서의 어떤 지금 이 입장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사실 삼성 측이 계속 주장한 것도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연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강요하고 수동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감형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본질이라면 사실상 우리 이 삼성 측에서도 주장했듯이 이건 무죄 아니냐. 강요에 의한 것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이런 어떤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기업들의 어떤 문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들을 지금 다 혐의를 둔 건 아니거든요. 네. 그중에서 SK라든지 롯데. 근데 이 SK 롯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러니까 70억이라든지 SK 같은 경우 70억 다 내진 않았지만 70억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 K스포츠 재단과는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대가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것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얘기한다면 대가가 승계라는 것, 삼성에서는 승계라는 부분, SK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을 감형하거나 사면 복권이라는 측면, 이런 대가가 똑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마산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도 탄핵은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엄청난 권력에 가지고 있던 분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탄핵당하고 또 감옥까지 갑니까? 그거는 나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잘못이. 네, 하지만 홍 대표는 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무효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인데 그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바로잡을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같이 허죽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소 국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그게 실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저 문제를 굉장히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굉장히 세게 그리고 강하게 계속 제기를 함으로써 이슈를 계속 키워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홍 대표로서는 사실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도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하나의 구도로 봤을 때 이게 뭐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홍 대표로서는 이 과거부터 바른정당이 요구했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문제와 친박계에 대한 청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문제를 홍 대표는 일단은 정리를 해야 현재의 일려 다야구도로 돼 있는 이 구도 자체에 일정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야만이 내년 지방선거 때 그나마 뭔가 좀 승부를 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금 이른바 이 다지기 차원에서 저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은 홍 대표가 계속 앞으로 제기를 할 것이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부분이 좀 10월 정도 되면 아무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소민 변호사님, 이번 삼성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정유라라는 말이죠. 정유라 씨 지금 검찰이 2차례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또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려면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 뭐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고 네. 거기다가 어쨌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았던 거 처음에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최종 수혜자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론이 그 당시에 정유라 씨 구속시켜야 된다고 해서 사실 첫 번째 영장 기각되고 나서 두 번째 영장 청구는 다소 여론을 의식했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죠. 정유라 씨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면서 갑자기 여론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좀, 그러니까 우호적이라는 게 정유라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정유라의 입으로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이 그래도 좀 분노가 좀 누그러든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건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더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3차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다는 건 그와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뭔가 새로운 사건들이 그러니까 뭔가 혐의들이 더 추가된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게 아닌 상황에서 두 번 기각된 걸 세 번째 청구한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정유라로부터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영장도 기각되는 뭐 그런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러면은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또다시 깜짝 증인으로 등장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최순실 씨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뭐, 만약의 경우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 재판에 나와서 본인의 어머니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도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최순실 씨와 일정 부분 선긋기를 하는 부분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백소민 변호사 얘기했듯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정유라의 증언이 이번 재판에 뭐 박근혜 재판이든 최순실 재판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는 검찰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나오는
것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판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정석 국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